교육학 편입니다. 그죠? 네,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철학에 대해서 이제 뭔 질문 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그 철학의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철학을 하려면 꼭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지. 물리는 꼭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 어느 정도 그거 기본을 기초 공사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필요 없이 좁혀서 쭉 이렇게 올라가면 되거든. 기초만 있으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전공은 교육학인데 교육학과 안에 교육 철학을 전공하고 있잖아. 근데 교육 철학 하면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좀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철학을 한다는 거야, 교육을 한다는 거야. 이걸 잘 모르는데 이제 전공 자체를 소개를 하자면 교육 현상, 교육에 대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거지. 약간 물리랑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너가 아까 말한 반도체 물리는 반도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교육 철학이고 순수하게 철학 자체 안에는 이제 분야가 뭐 여러 개가 있어. 너가 뭐 가끔 들어본 존재론, 뭐 인식론 뭐 이런 이름 붙여진 철학 안에 분야들이 또 따로 있고 그 철학의 방법론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를 탐구하겠다 해서 쪼개지는 게 이제 뭐 정치 철학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교육 철학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 철학 되게 뜨고 있지. 이런 식으로 앞에 연구 분야를 붙여서 이름을 만드는 건데 나는 그 중에서 이제 교육 철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방법론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너가 아까 질문한 것처럼 알아야 되느냐? 철학을 하려면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맞닥뜨리는 질문인 거야.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학부 때까지는 예술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 와서 처음으로 철학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학부 때부터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느린 거지. 그렇죠. 나는 실제로 플라톤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지. 대학원을. 근데 일단 결론부터 딱 말을 하자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하긴 물리학 공부하다가 넘어오신 분들 꼭 플라톤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철학을 공부하면 플라톤을 피할 수 없어. 그래? 이게 되게 난감한 지점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전공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이제 선배 교수님이 한 분 초청하셔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교육 철학을 선택한 이유, 교육 철학자가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학문 중에 과거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철학이. 그러니까 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과학 이론들은 이제 검증이 되어 오는 거잖아. 그래서 검증에 실패한 건 폐기가 되는 거잖아. 혹은 한계가 있는 걸 극복해 오는 과정이잖아. 근데 우리는 플라톤이 했던 말이 지금도 유효한 면이 있어. 그리고 지금의 철학으로도 과거를 또 조명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시대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주고받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은 이제 대화한다는 표현을 써서 이제 과거와 현재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 철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재밌다는 거야. 내가 타임머신 만들어내면 이기는 건가? 그럼 이기는 거야. 그럼 이기는 거긴 해. 리얼 찐대요. 아무튼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매력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플라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건 부담이면서도 매력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되게 재미인 거. 그러면 피할 수가 없다. 그건 근데 어느 학문이냐 그렇긴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 물리도 이제 다른 거 전공을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 결코 물리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은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되는 시기가 오시기는 하지. 근데 이제 플라톤 같은 거는 사실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되게 뜻이 애매해. 네, 철자 무슨 철자지? 밝을 철자인데 광학이네, 광학. 아무튼 광학이라고 하는 게 인사이트 가까워. 번쩍 이건데 빅뱅 근데 그러니까 이 철학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저 철학 전공해요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너 관상 볼 줄 아니었어. 왜냐면 그 철학관이라고 하잖아.
그런 식의 철학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 근데 그것도 철학이기는 한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교육 철학을 전공한다 그랬을 때 가장 크게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 경영인이 막 이렇게 신년사 같은 걸 발표를 해. 네,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경영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철학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더 쉽게는 정치인으로 가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얘기해. 나는 무슨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정치 철학과 실제 대학교 교수들이 정치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치 철학은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한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저는 이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철학은 신념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거지. 나는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삼겠습니다 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라면, 학문으로서의 정치 철학은 이제 사실은 그 반성과 성찰의 의미가 더 강한 거야. 그럼 어떤 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야?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증이지, 검증 혹은 분석. 그럼 비평이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비평은 이제 그것도 일종의 철학일까? 철학적 방법론을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이제 철학의 방법론이거든. 근데 그 비평은 사실은 영어로는 똑같이 크리틱인데, 그 비평은 이제 그 철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실제 현상들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데, 비평 자체는 학문적인 권위는 없지. 그러니까 그 비평은 뭐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이렇네 라는 정도의 어떤 설명이라면, 이제 실제로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은 정치 현상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론들을 뽑아내는 거지. 하긴 내가 철학을 명확히 몰라서, 이게 그렇게 하면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도 나만의 이론이 있고 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타당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정치 철학자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지기까지 이론화하는 작업에 엄청 많은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들에는 뭐가 있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논문이지. 논문화됐고. 근데 논문이 나오기 위하면 그 논문이 타당한지는 또 어떻게 알아?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 그리고 논문이 발표가 되면 그 논문에 대해서 또 동료 학자들이 계속 크리틱을 해가고, 그러면서 검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도 실험할 때 실험 한 번 성공했다고 바로 논문 써서 딱 이거 이론 돼 하지 않잖아. 그 실험을 한 사람도 수십 번 해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렇다, 아닌데 뭐 이렇게 되게 그렇게 가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정치 철학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너도 들어봤을 마이클 샌델 들어봤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거를 보면, 정치인이 딱 선거 유세하는 데 나와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요? 질문하면 안 돼. 그냥 저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무슨 관점 다 비교를 해. 이렇게 이 시대에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고, 이 시대에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했고, 이 시대에는 이거. 그러면 비교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지. 그럼 철학은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건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니까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철학자의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철학은 더 중요한 건 객관성보다는 논증인 것 같아. 논증.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러니까 너가 아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석이라는 말을 썼잖아. 근데 철학도 분석을 하는 거거든. 근데 과학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라면, 철학은 개념을 분석을 하는 거야. 어떤 개념? 정의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을 분석하는 건데, 그 분석의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학이랑 가깝지. 철저하게 논리적인 거야. 근데 이 논리라는 게, 수학은 수리논술적이라면 여기는 이제 논리논술인 거지. 왜냐면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철학적 방법론인 거야. 그래서 철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려다 보면은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 왔냐면, 이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네. 이 전통이 어디서 왔냐면 플라톤? 서양 철학에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은 또 방법이나 어떤 관심이나 관점이 되게 다른데, 지금 우리가 학문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은 대부분의 서양 철학이 베이스인 거고,
그 서양 철학의 방법론이 분석과 논증인 거고. 근데 그걸 그럼 누가 제일 처음 했냐? 이제 문헌적으로 플라톤이 제일 처음 했다고 보여지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거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플라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거지. 참 말 잘해.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약간 철학의 실용성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철학이 실용적인 건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